안녕하세요. 굿 라이팅입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새로운 에세이인데 이제 저번에 쓰셨던 걸 그대로 이제 고쳐서 내셨네요. 그래서요. 사실은 많이 오류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시면 초반부에는 거의 오류가 없고 이제 후반부에 조금씩 오류가 좀 생기죠. 오류가 좀 생기는데 고친 거 전에 한번 썼던 에세이를 고쳤던 거기 때문에 많이 오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조금 이제 제가 좀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하고 정확한 문장을 제시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죠? 요런 부분에서는 좀 오류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좀 다루고요. 나머지 어법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초반부는 거의 고칠 게 없어요. 왜냐면 제가 문장을 다 고쳐드렸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쓰셨으니까.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not only 요거 할 뿐만이 아니라 문장이 요거 할 뿐만이 아니라 요거 하기도 하다. 그쵸? 제가 써드렸던 문장이에요. 그쵸?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죠? 뭐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이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죠? 자, 그러면 본인은 얘기를 하는 거를 얘기를 어떻게 강조를 했냐면 직접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그 감정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장소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감정, 그 사람들의 사상, 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뭐 관습 같은 것까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자세한 내용으로 쓰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강조를 하는 게 지금 physically 하고 mentally잖아. 그죠? 이거 할 뿐만 아니라 뭐뭐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not only A but also B라는 형태로 나타냅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뭘로 얘기를 해요? 병렬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병렬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병렬 구조를 쓸 때는 항상 강조하는 요 A와 B 부분이 얘네 다음에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본인이 지금 강조한 부분이 뭐야? experiencing을 강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physically하고 mentally를 강조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not only의 위치가 어디가 돼야 됩니까? physically 앞에 되어야 돼요. 이해 갑니까? experiencing 앞에 not only가 붙게 되면 얘를 강조하는 게 돼요.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experiencing 앞에 써야지. 지금 본인 문장은 요 physically하고 mentally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 앞에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자, 요 부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not only but also 요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요 also는 지웠어요. 그리고 나서 요 since가 대문자화 되었죠. 그죠? Since the guys have much information and traveled the region for many times more than anyone, it is likely for them to know the shortcuts. 요런 거나 요런 거를 알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여기도 이제 제가 좀 고쳐드렸던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있죠. These tours just adjust time schedules to the customer's requirements and are also manipulated to meet personal taste. 요 personal taste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굿이에요. 오케이. 자, 요거는 칭찬할 건 칭찬하고 자, 그 다음 걸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여기에도 원래 리크루팅을 쓰셨어요. 리크루팅은 사람을 모집하는 행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사람을 사실 여행사가 하는 거는 광고를 해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거지. 그래서 여행을 하게 하는 거잖아. 그쵸? 아, 우리 이거 갈 거니까 내가 너네한테 돈을 줄 테니까 너네 이거 여행 가. 이렇게 모집하는 이렇게 호객행위가 아니고 이렇게 모집을 하는 행위는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조건을 달아서 이제 이 사람이 우리한테 주는 게 뭐 돈 이외에, 그치? 돈 이외의 서비스나 뭐 예를 들어서 돈 이외의 뭐 노동이라든가, 그쵸?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거나 제품을 제공을 하는 사람들, 그쵸? 요런 거는 리크루팅을 써도 돼요.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있다면. 하지만 우리의 제품을 사용할 사람들을 모집한다고 얘기를 할 때는 리크루팅이 아니라 사람들을 매료시킨다는 단어 어트랙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해 갑니까? 왜냐면 이게 이제 곧 호객행위라고 하죠.
호객행위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attract을 생각을 하면 이성적으로 매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끌다. 관심을 끌다 그런 뜻으로도 쓰여요. 이해 갑니까? 오케이? 그래서 attract로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people who preferred 여기에서 과거 ed 쓰셨는데 볼게요. 여기 본동사에다가 지금 무엇 쓰셨어요? are attracting을 쓰신 거 보니까 지금 이 행동은 현재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 선호하는 것도 현재 시제가 돼야 돼요. 이해 갑니까? 선호하는 것도 현재 시제가 돼야 되고 이 선호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도 이끄는 것도 매료시키는 것도 현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 갑니까? 그래서 preferred가 아니라 prefer이에요. 자, 그 다음에 because 다음에 원래는 because of the rigid plans that often follow the travel guides in the past 이렇게 쓰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자, 이게 관계대명사입니다. 그쵸?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형태로 쓰셨냐면 본인이 여행 가이드를 따라가는 빡빡한 계획이라고 쓰셨어요. 그쵸? 여행 가이드를 따라가는 그치? 빡빡한 계획인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따라간다라는 뜻이 이제 follow니까 그대로 쓰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 문장이 사실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이 돼 버렸냐면 굉장히 본인과의 뜻과는 다르게 됐어요. 리지드 플랜은 플랜인데 빡빡한 계획은 계획인데 어떤 플랜이냐면 가이드를 진짜로 따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가이드가 있고요. 플랜이 뒤에 따라간다는 거지 물리적으로. 이해 갑니까? 자, 만약에 본인이 이 한글로는요, 여행 가이드를 따라간다고 해서 진짜 이렇게 물리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행 가이드에 의해서 이 계획이 세워진 거지. 그쵸? 이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그렇게 언어를 바꿔서 하셨어야 됐어요. 그러면 followed가 안 들어왔겠죠. 그쵸? 자, 꼭 물리적이 아니고, 선생님, 그러면은 followed by, 다음에 링크라든가, 그치? followed link,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런 거는 물리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닌데, 이건 어떻게 쓰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follow는 다음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아니면 following link, 그죠? following examples, 이런 식으로, following figures,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예제가 있는데, 요거 할 때는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예제. 다음 피규어, 다음 그림은 이 현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화면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 갑니까? 자, 그래서 자, 굳이 본인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굳이 본인이 여기다 이제 빡빡한 계획이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하고 싶어. 그죠? 빈틈없고 이제 아주 타이트한 계획이야. 그죠? 굳이 이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는. 그죠? 근데 본인이 굳이 넣고 싶다면 그들은 더 이상 빡빡한 여행 계획을 따라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쵸? 없다. 라고 여기다가 문장에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써놨습니까? They don't need to follow the rigid plans anymore. 이렇게 썼죠. 이해 갑니까? 자, 그 다음 건. 자, 여기에 보면은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있죠? 굉장히 잘 쓰셨어요. As the trend is changing, barriers that hindered calm and unconstrained tours are diminishing. 그죠? diminishing. 요거 단어 선택 굉장히 좋았고요. And new options are coming into beginning. 자, 요 문장 요 뒤에 거. 요거 정말 감탄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결론 부분이죠. 결론 부분인데 도대체 위에 나온 내용을 다시 왜 반복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travel guides에서 day가 또 나왔죠. 이거는 제가 썼던 것 같은데 하여튼 travel guides provide information that cannot be gained personally and the travel trend is changing. 자, 본인은 이제 우리가 흔히 교육을 할 때, 강의를 할 때, 결론 부분은 위에 나왔던 본론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게 좋아 라고 책에도 써 있어요. 그쵸? 라이팅 북에 보면은 결론은 그렇게 쓰라고 돼 있습니다. 그쵸? 근데 문제는 글의 종류에 따라서 결론이 존재하지 않는 글도 있어요. 다 똑같은 에세이야. 그쵸? 다 똑같은 에세이인데 어떤 에세이는 결론이 있고요. 어떤 에세이는 결론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주제에 따라서 나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제가 지금 뭡니까? 주제가 지금 트래블 가이드랑 같이
여행을 하는 게 좋냐 안 좋냐 요거에 대한 거 있죠. 그쵸? 자, 본인의 의견을 서술을 하는 거란 말이야. 본인의 의견을 서술을 해야 돼요. 그쵸? 자, 에세이에는요, 알고 계시겠지만, 에세이에는 analyzing 에세이, 분석하는 에세이가 있고요. 뭐 설명하는 것도 descriptive도 있고요. descriptive. 그죠? 그리고 이제 본인 얘기를 그냥 술술술 얘기처럼 써가는 거, 이야기처럼 써가는 거. 그쵸? 그냥 그거는 이제 본연의 에세이죠. 그냥 오리지널 에세이죠. 그쵸? 그런 것처럼 있고, 뭐, 저널리즘도, 저널처럼 쓰는 것도 있고. 그죠? 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제에 따라서 갈리기도 하고, 애초에, 야, 이 에세이를 쓸 때 이런 형식으로 써 라고 지시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결론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자, 결론이 없는 거는 거의 대부분 analyzing 에세이가 맞아요. 이렇게? 결론이 없어요. analyzing 에세이는. 왜냐면 특정 주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결론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 이해가시죠? 오케이? 자, 본인이 지금 굿라이팅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쵸? 굿라이팅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걸 결론을 어떻게 낼 거야? 그죠? 본인의 의견이 들어가야 결론을 낼 수 있겠지. 근데 이거는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분석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굿라이팅의 특징, 대상, 뭐 사용자, 이용자, 가격대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근데 descriptive도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들어가요. alright? descriptive는 이제 인용구는 들어갈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분석 에세이처럼 결론이 없는 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널하고 에세이, 기본적인 오리지널 에세이는 어떻게 들어갔냐? 이제 주제가 만약에 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의 생각을 얘기를 해봐 라는 지시문이 있어요. 그쵸? 주제문이 있잖아. 그렇게 되면 요거는 결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alright? 자, 그러면 제가 본인한테 지금 낸 에세이는 본인의 의견을 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A가 좋니? B가 좋니? 그치? 어떤 게 더 낫니? 라고 물어봤을 땐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표시할 수 있는 strong하게, 그쵸? 본인의 의견을 strong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alright?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 journal하고 일반적인 이제 본인, cause and effect라든가, 그쵸? cause and effect라든가, 그쵸? 이런 것도 결론이 있거든요. 자, 만약에, 아니면 better or not. 뭐, 예를 들어서 뭐, choice에 관한 거. 그쵸? 자, 어떤 게 낫니? 뭐, 이런 거. A냐, B나 둘 중에 뭘 선택할 거니? 이런 에세이를 쓸 때. 자,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본인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포인트가 뭐냐? 감상적인 문장을 쓰면 안 돼. 감상적 문장은 안 돼요. 자, 감상적 문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저널하고요, 오리지널 에세이야. 그냥 본인 수필같이. 그쵸? 수필같이 나의 이야기를 풀어서 쓸 때. 그럴 때는 감상적인 게 허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게 저널이라거나 사람들에게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 만약에 이 에세이를 쓰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이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된다. 나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출을 해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가 1%라도 있으면 요거는 감상적인 문장을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이 감상적인 문장도 저번에 썼던 문장은 생각보다 좀 중립적이었어. 이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감상적으로 볼 수도 있어. 왜냐면 본인이 주장한 의견과 거의 맥락이 비슷했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오늘은요. 여기 이제 마지막 내용 보면 When you place someone as your companion, your trip will be whole lot abundant and meaningful. 자, 요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저널이나 일기에나 수필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에요. 이해 갑니까? 약간 그 어감의 차이를 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사실
나쁘지는 않아.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 왜냐면 본인의 에세이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에세이가 어떤 종류에 따라서 어떤 종류냐에 따라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갑니까? 요거 때문에 요 한 문단 때문에 감점을 받을 수 있고 추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갑니까? 자, 요거를 만약에 요런 형태를 본인이 이제 과제로 낼 때, 그쵸? 우리 교수님이 이제 과제를 내주셔가지고 이거를 했는데, 에세이를 썼는데, 이렇게 썼다. 어떤 형식으로 써야 될지 고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 과제를 할 때는, 요런 형태의 에세이 과제를 쓸 때는 무조건 그 교수님이나 이제 선생님이 지시한 룰을 따라야 되고, 그죠? 룰을 따라야 되고, 루브릭, 그죠? 루브릭이라 그러죠? 루브릭을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그 교수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 교수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이 교수님은 에세이를 쓸 때 약간 좀 감성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닌데 교수님은 좀 굉장히 분석적으로 에세이를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 그죠? 그런 에세이를 쓸 때마다 내 점수가 높았어. 그죠? 그러면 그 트렌드에 그 특성에 맞춰서 그 트레이트에 맞춰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만약에 분석적인 에세이를 좋아하는 분한테 이런 식으로 감성적인 문장을 만약에 쓰잖아. 그러면 요거 때문에 A뿔 받을 게 B 마이너가 될 수도 있어요. 이해 갑니까? alright. 자, 그래서 요거 차이점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파악을 좀 해 두시고요. 저는요, 사실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감성적인 문장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쓰는 것도 능력이에요. 능력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만, 이런 글을 쓸 때는 특성을 잘 파악하고, 글의 종류가 어떤 건지, 본인이 쓰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 지시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고 쓰시길 바랄게요. alright? 자, 특정 시험이나 토플이라든가 토플을 만약에 준비하고 계시다면 볼 예정이시라면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게 IELTS잖아. IELTS의 경우엔 이렇게 쓰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해 가죠? 자, IELTS의 경우엔 이렇게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토플은 가능해요. alright? 이해 가시죠? 자, 요거는 팁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 라이팅 방식 조금 잘 구분해서 쓰시고. 근데 이제 문학 소재에 어떤 셰익스피어의 소설을 읽고 요거에 관한 플레이에 대한 이런 걸 써라. 그죠? 플레이에 대한 감상을 적고 다른 햄릿과 비교를 해서 셰익스피어의 특정 작품을 같이 비교해서 차이점을 써라, 장단점을 써라, 이런 거였다면 이렇게 디스크립티브나 어널라이징 위주로 되는 에세이면은 감성적인 거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감상을 보고 감상을 써라. 본인의 상황에 대입하여 햄릿의 특정 장면을 본인이 가장 어떠했던 상황에 대입하여 이렇게 써라. 감상평을 써라. 그거에 대한 에세이를 써내려가라. 써라.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럴 때는 감상적인 이런 문장이 가능합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글의 종류 굉장히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 팁입니다. 자, 어지간해서는 요거 잘 안 말씀을 잘 안 해드리는데 오늘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제 5번째죠. 5번째이긴 하지만 굉장히 잘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이번 한 달 동안 또 이제 나머지 한 달을 또 결제를 하셨잖아요. 수업을 또 수강 신청을 하셨는데 한 달 동안 일주일 2번씩 조금 더 집중해서 에세이를 쓰신다면 굉장히 큰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 더. 어휘 있죠. 어휘가 조금 부족한,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휘를 제가 한번 봤을 때 에세이를 제출할 때마다 조금씩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휘가 조금 부족해요. 그거 생각하시고요. 오케이? 어휘를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세요. alright?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에세이를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